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스위스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지 6개월이 지나 편집을 시작해 부분적으로 기억이 희미하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좋은 추억으로, 영상을 보시는 누군가에게는 여행 전 설레는 기대감 혹은 추억을 회상하는 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편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한 번, 4년 전 한 번 스위스를 짧게 여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세 번째 방문에서는 체르마트 2박, 그린델발트 4박, 베른 1박, 취리히 1박으로 총 7박 9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항공사는 에티하드 항공으로 아부다비에서 한 번 환승해서 취리히로 가는 비행이었습니다. 에티하드 항공은 처음이었지만 전반적으로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좌석은 같은 이코노미라도 조금씩 폭이 다르고 랜덤 배정하는 방식이었는데 좌석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했습니다. 갈 때는 운 좋게 비교적 넓은 좌석이었지만 한국으로 돌아갈 때는 좀 더 좁고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취리히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취리히 역으로 가 라커룸에 짐을 맡기고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취리히 중앙역은 지하가 굉장히 넓고 상점이 많아 길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라커룸에 짐을 맡기신다면 위치를 미리 잘 찾아보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앙역을 나오는 순간 유럽스러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눈부신 햇살, 그림 같은 건물과 귀여운 트램이 여기가 유럽이야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의 첫 일정은 취리히의 대표적인 현대미술관 쿤스트하우스입니다. 렘브란트, 르누아르, 마티스, 고흐 등 유명 작가의 그림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르누아르의 작품을 좋아해서 첫 일정으로 잡게 되었어요. 도보로 15분 거리라 구글 지도를 보며 걸어갔습니다. 저는 유럽의 여름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미술관까지 가는 길에 유럽 특유의 상쾌한 공기와 아름다운 건물 풍경, 깨끗하고 오래된 거리가 보여 여행 시작부터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가는 길에는 들어가 보고 싶은 예쁜 학교 건물과 카페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가보지는 못했어요. 이때 시간이 오전 10시 정도였는데 공기가 정말 청명하고 햇살이 좋아 가는 길이 정말 좋았습니다. 쿤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쿤스트하우스 앞에는 로댕의 지옥의 문이 있습니다. 작품이 커서 크기에서 주는 압도감이 있었고 세밀한 조각으로 이루어진 관리가 잘 된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도착 비행기라 미술관 오픈 시간쯤에 가서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들어간 건물과 영상에는 없지만 지하로 연결된 건너편 건물에 있는 작품까지 모든 관람료는 성인 24프랑이었고 티켓을 끊으면 안에 라커룸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티켓을 끊으면서 혹시 몰라 직원분께 사진 촬영이 가능한지 여쭤보니 사진은 괜찮지만 영상을 찍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시실을 찍은 영상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아마도 영상을 찍으면서 다른 관람객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이지 않을까 합니다. 사진과 함께 정보를 드리자면 일단 취리히에 가신다면 쿤스트하우스에 가시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건물 자체가 작품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보다 내부에 있을 때 더 고급스럽고 다채로운 공간에 감탄했어요.
창이 커서 답답하지 않았고 다양한 분위기의 전시장이 있었습니다. 둘째, 명작이 정말 많았습니다. 미술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을 많이 봤고 장르도 다양했으며 저는 르누아르의 그림을 좋아해 방문했지만 고흐의 그림을 보고 팬이 되어 나왔습니다. 셋째, 방문자 수가 적당합니다. 유럽 유명 미술관은 줄이 정말 길고 내부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아 입장하기도 전에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는데 쿤스트하우스에서는 훌륭한 시설과 작품에 비해 사람이 적어 편안하고 쾌적하게 관람하고 나왔습니다. 미술관에서 나와 10분 정도 걸으면 취리히 호수를 중심으로 그로스민스터, 린덴호프, 유람선, 니더도르프 등 주요 관광지가 모여 있어 도보로만 여행이 가능합니다. 이쪽 길을 걸으면서 든 생각은 관리가 잘 된 사람들이 상상하는 전형적인 유럽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심을 자극하는 예쁜 공예품 상점이 많고 강에는 백조가 유유자적 헤엄치고 여유로운 분위기의 사람들. 유명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나온 언덕 린덴호프입니다. 이곳은 로마 시대 세관 자리로 아침에도 저녁에도 멋진 구시가지 풍경을 조망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편안한 휴식 시간을 제공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여행에 지친 상태라면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취리히는 이렇듯 아름다웠지만 저는 독일에서 1년 정도 살아본 경험이 있어 익숙한 독일 어느 소도시에 와 있는 듯해 린덴호프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관광하지 않고 첫 목적지인 체르마트로 이동했습니다. 원래는 기차로만 한번 환승하는 노선인데 자연재해로 인해 노선 변경이 생겨 기차로 비스프까지 가서 버스로 환승한 후 다시 짧게 기차를 타는 방법으로 이동했습니다. 가는 길에 보인 베른의 아래강 풍경입니다. 아래강을 따라가는 창밖 풍경이 예뻐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비스프에서 버스를 탑승했습니다. 비스프는 제가 4년 전에도 한번 환승하러 왔던 곳인데 이렇게 또 오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겨울에 비스프의 산골 마을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는데 겨울이라 숙소가 정말 춥고 주변에 할 게 없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사 년 전에도 비스프역에서 버스를 타고 눈 내린 산길을 굽이굽이 올라갔는데 오늘 역시도 중간중간 아찔한 절벽길을 지나 산악 지역으로 점차 들어갔습니다. 스위스 버스 기사님들은 운전의 달인이실 것 같아요. 버스는 우리나라 관광버스와 달리 창이 크고 천장도 투명해 주변 아름다운 풍경 보기가 좋아 자연재해로 인해 버스를 탄 게 행운으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번 여행에서는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한 노선 변경이 많았는데 대체 노선은 SBB 어플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항상 보면서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삼십 분 정도 버스를 탔고 내려서 드디어 마지막 환승 열차를 갈아탑니다. (15분) 정도 후에 체르마트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호텔 아르코 앤 솔바트를 예약해 걸어갔습니다. 앞에 보이는 작은 차는 전기차입니다. 체르마트는 환경을 위해 내연기관 차량 진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호텔은 깨끗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호텔이었고 앞에 보이는 곳은 조식을 먹는 식당입니다. 공간이 정말 아기자기 예뻤어요. 다소 무서운 유럽식 엘리베이터를 탄 후 계단으로 한층 더 올라갔습니다. 문은 직접 열어야 해요. 방은 미니 주방과 테라스가 있는 깨끗한 객실이라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혼자 쓰는 방치고는 저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의 호텔이었지만 체르마트에서는 꼭 발코니가 있는 숙소를 가고 싶었거든요. 후에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두고두고 생각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풍경에서 왼쪽에는 캠핑장이 위치해 있었고 오른쪽에는 호텔들과 산등성이에는 일출 뷰포인트가 있었어요. 오늘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해서 짐을 내려놓고 바로 마트에 다녀왔어요. 오늘 스위스에 도착해 취리히를 관광하고 먼 길을 왔는데도 아직 해가 쨍쨍합니다. 유럽의 여름답네요. 참고로 직진을 계속하면 마테오른이 보입니다. 쿱에서 사과, 모짜렐라 치즈, 과자, 푸딩을 사왔어요. 저 초코 과자 정말 맛있습니다. 추천드려요. 주방에서 간단히 누룽지를 끓이고 샐러드를 만들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